자소서 잠깐 얘기할게요. 일단 자소서 평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평가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합니다. 어떤 게 객관적이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평가해야 될 자소서가 이만큼 100부예요. 자, 100부를 쓴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다 보다가 퇴근 시간이 넘어가면 야근을 해서 밤을 새서라도 꼬박꼬박 밑줄 그으면서 볼까요? 아니면 대충 보고 퇴근할까요? 대충 보고 퇴근하죠. 네, 대충 봅시다. 일단 포인트부터 좀 짚고 가면 현대자동차 1번 항목이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최근엔 바뀌었죠. What makes you move로. 근데 바뀐 게 없어요. 뭐가 안 바뀌었냐면 의도하는 핵심이 안 바뀌었어요.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최고의 순간을 생각해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 여러분의 경험담이 돼버립니다. 핵심은 이쪽이에요. 왜 의미가 중요하냐면 의미에서 방향을 잡아야 이거랑 연결할 수 있거든. 최고의 순간 자체는 감정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최고의 순간에 낚여요. 자, 남의 겁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대충 봅시다. 다 보셨죠? 다 보셨으면 이게 뭔지 얘기해 보세요. 전 모르겠어요. 당사자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대. 왜 이렇게 썼냐? 최고의 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대요. 아, 분명히 잘못 쓰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예요. 방금 읽은 자소서 바탕으로 해서 체크해봐요. 체크할 게 많죠. 이게 자소서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소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못 봐요. 뭘 먼저 보냐? 이걸 쓰면서 고생했던 여러분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못 빼요. 못 버리니까 그 얘기 계속 써먹어요. 그래서 결과가 비슷해지죠. 500자 분량이라는 부담이 있기는 있죠. 그죠? 직무도 써야 되고 직무 역량도 써야 되고 입사 후 포부 이것도 써야 되는데 500자 가능할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 보내왔던 게 이거였어요. 500자인데 뭐 이렇게 길지? 1300자를 보냈어요. 어떡하냐고요? 줄여봐야죠. 자, 줄인 거 기준으로 봅시다.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500자 이내 들어갔네. 근데 방금 읽어본 여러분의 느낌을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를 따라하라가 아니라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체크해 보세요. 체크할 게 여러 개 있죠. 평가는 쉬워요. 쓰기 어려워서 그렇지. 먼저 평가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실력보다 먼저 느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평가는 눈이에요. 이게 먼저 늘어요. 평가는 눈이 늘면 여러분 자신이 쓴 자소서가 쓰레기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노력을 해서 끌어올려요. 근데 눈이 먼저 높아져. 그 다음 실력이 올라가고. 사실 자신이 쓴 자소서를 만족하고 합격하기는 어려워요. 계속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눈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소서 작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 걸 많은 책이나 강의에서 길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자료를 많이 찾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에 대해서, 산업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하고 나서 요약을 하시면은 내용이 좋아져요. 근데 처음부터 분량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껴넣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상한 글이 나올 겁니다. 특히 많이 쓰는 글이 경험담이죠. 여러분이 쓰는 자소서의 기본 패턴 말씀드릴게요. 경험 나열하고 경험만 나열하고 나니까 불안하니까 뒤에 뭐 붙입니까? 뭘 배웠대요. 배운 게 꼭 하나가 아니야. 한 4, 5개 돼.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또 불안해요. 그래서 뭘 하나 더 붙입니다. 이런 경험은 입사 이후에 빛을 발할 거래.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왜 그러냐면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경험 이외의 거를 제시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한 걸 채우다 보니까 뒤에 뭘 갖다 붙이면서 조미료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봐야 라면이에요. 좋은 재료가 될 수 없죠. 좋은 재료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은 게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에 구성하는 거예요. 한 번에 글을 잘 쓸 만한 능력이 없으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만들고 읽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성과, 여러분 3년 전에 했던 경험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죠? 그러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분은 본인이 인턴 경험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인턴하고 나올 때 자료를 다 들고 나왔어요. 몰래 카피 떠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경험 얘기할 때 자료 찾아보면서 여기 몇 명이 있었고 언제 시기였고 누가 했고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를 정확하게 써요. 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을 평가할 사람들은 그런 자료만 봐요. 누가 출장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써요. 갔다 와서 잘 됐습니다. 이딴 식으로는 안 써요. 어떻게 씁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써요. 근데 여러분은 자소서 어떻게 써요? 학창시절에 한 친구가 나에게 그랬다. 뭘? 그 친구 누군데? 여러분의 학창시절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야. 대학원까지 나오면 근 20년이에요. 그중에 언젠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에 대해서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읽어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보여요. 무조건 자소서에 나온 내용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거라고 여러분이 삼성전자 갈 일은 없어요. 집에 차가 현대차라고 현대차 지원하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드라마 좋아하는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 PD가 되겠다고 MBC 드라마 PD 지원하겠대요. 어쩔래요? 응원할래요? 말릴래요? 말려야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유는 찾는 거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정조부가 나타나셔서 넌 꼭 삼성전자를 가야 된다. 이러지도 않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찾는 거라니까. 막연하게 연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찍고 조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공고 뜨고 나서 껴맞추기 하지 마세요. 공고 뜨고 나서 껴맞추기 할 때 여러분 하는 거 제가 미리 맞춰볼까요? 그 회사 인재상 인용하면서 전 이런 인재입니다라고 우기기 잘하고요. 그리고 회사 관련해서 뉴스 몇 개 찾아보고 그거 인용하면서 마치 이 회사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 가져 있었던 척하는 거.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자신감, 열정. 이건 여러분의 가치관이죠. 여러분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얘를 강조하지 마세요. 감정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1, 2, 3, 4까지 충실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제 열정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절대 설득력이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근거가 없거든. 여러분이 이 회사와 관련해서 많이 찾았던 게 앞에 제시됐으면 열정이 보이는 거고 그게 없으면 열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